장미군 중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미군을 우리가 콩구라고 그다음에 아욱군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이제 콩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콩군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남가세목 그다음 질소고정 클레이드 COM 클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기를 했어요. 이 8개 목들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과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과를 여기 지금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스트랄리스의 셀라스트레이시, 이제 노박동쿨과의 노박동쿨목의 노박동쿨목, 그다음 아까 이제 대극목의 대극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레나물이 속하는 물레나물과, 그다음 파시프로레이스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시계촉과라고 하는 그룹하고, 그다음에 살리케이스 주로 이제 버드나무과 식물을 여기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레이스 주로 이제 뭐 오랑캐꽃가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제비꽃가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살리달리스의 옥살리스, 괭이밥목의 괭이밥과, 그다음에 콩목의 콩과, 그리고 이제 장미목의 뽕나무과라든지 또는 장미과, 그다음에 느릅나무과, 그다음에 쐐기풀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박목의 베고니아과 박과, 그리고 참나무목의 자작나무과, 그다음에 참나무과, 그리고 주글란데이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래나무과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걸 위주로 좀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노박동쿨목의 노박동쿨과, 그다음에 대극목의 대극과, 물레나물과, 시계축과, 버드나무과, 제비꽃과. 이 중에서 여기 지금 이제 그린 색깔로 표시한 게 그 중에서도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과들이에요. 그래서 대극과, 버드나무과, 제비꽃과, 그다음에 괭이밥과, 콩과, 뽕나무과, 장미과, 그다음에 박과,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이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콩군에. 그다음에 아욱군에서는 꼭 이제 배축과, 십자학과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제 아욱과, 운양과, 무한자나무과, 이 정도는 꼭 좀 특징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남가색과는 꼭 알아야 될 과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변에 또는 조금 특이적인 식물들이 이 클라메니에이스하고 자이고파일레이스, 이 두 개 과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클라메리아에이스에 있는 클라메리아라는 식물인데요, 꽃이 굉장히 특이적으로 생겼어요. 좌우상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벌들을 유인해서 스피스픽하게 벌과 폴리네이션을 하는 신드롬을 발전시킨 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식물들은 벌들한테 꿀을 주는 게 아니고 기름을 줘요. 그래서 오일 콜렉팅 비들에 의해서 수분이 되는 아주 이제 특이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메리에이스. 이런 식물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일 분비선들이 이제 발달돼 있고, 수술은 한 군데로 모여 있고, 뭐 이런 얼른 보면 오키드 꽃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가세과의 남가세라는 식물인데요. 주로 갈라파고스라든지 또는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이거는 길가에 엄청난 위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멸종위기종을,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꽃은 일단 오수송으로 되어 있고, 수술은 이제 여러 개이고요. 열매가 이제 고슴도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스파인이 달려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남가색과 식물 중에 이제 자이고파일레이스의 기본속인 자이고파일럼인데,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 지중해 쪽에 분포하는 식물인데요. 이것도 이제 꽃의 구조는
그렇고 여기 이제 수수루 숫자는 이제 2배 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피의 2배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열매는 삭과로 벌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이고필름인데 웨스턴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요거 또 다른 이제 자이고파일레이스에 속하는 뭐냐면 남아프리카에 분포하는 남아프리카 중에서도 서쪽 지역에 분포하는 약간 다육성 식물이에요. 자, 난가색과는 머스트론 패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이제 종류 식물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제 남가세라고 하는 식물은 이 식물은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뭐가 뜨느냐면은 머슬 빌딩의 필수적인 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들 근육 만들고 할 때 이 식물 추출물을 많이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근육을 키우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는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할 건데 여하튼 이 식물에서 추출물이 그렇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박덩쿨목의 이제 노박덩쿨과 두 번째 과를 이제 콩군에서 두 번째 과를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특이적인 게 다 목본성 식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박덩쿨과의 노박덩쿨 속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 초본성 그룹이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요. 옛날에는 물매학과로 독립했던 식물인데 물매화풀이 노박덩쿨과에 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박덩쿨 목에 노박덩쿨과 또는 물매학과 또는 어떤 사람들은 노박덩쿨과의 물매화 악과까지로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물매화풀이라고 하는 게 노박덩쿨 목에 속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노박덩쿨인데 일단 이제 덩굴성이고 이제 꽃은 오수성으로 꽃은 작아서 사람들이 관찰을 잘 안 하는데요. 꽃은 화피가 이제 오수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도 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술도 하나이고 암술은 이제 주로 씨방이 3실이 유합되어서 암술대 하나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이제 삭과상으로 열매가 3실로 발달을 합니다. 이제 산후 중산간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역줄나무 이것도 이제 화피가 5개, 수술 5개 그리고 이제 원판상으로 주로 이 밀선이 발달되는 게 이 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술 때는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씨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철나무도 여기에 속하고 우리 교내에도 많이 있는 식물인데요. 씨방이 사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임나무라든지 뭐 이것도 이렇게 보면 원판상으로 화탁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피편은 사읍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 4개 그 다음에 암술은 원판상의 중심에 아주 작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암술 머리를 살짝 볼 수 있을 정도로 짧아요. 암술대가. 이제 해임나무 종류도 이제 다 여기에 속하고 요거는 이제 참외나무인데 이게 이제 같은 속내에서 꽃이 4수성인가 5수성인 게 따로 있어요. 요거 참외나무는 5수성입니다. 5수성이어서 화피가 5개로 되어 있고 수술도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꽃이 잘 안 보이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꽃이 4수성인지 5수성인지 주로 열매만 보고 우리가 이제 종류를 구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외나무 종류이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물매화풀이 이 노박덩쿨과에 이제 요즘 분자계통에 의해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화피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웅해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웅해의 끝이 밀선을 분비하는 글랜들라 티슈로 변형이 되어 있고 수술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밀선들이 모여가지고 뭐랄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루는데 수술은 5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여기 요거는 약이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심피는 사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피는 열매는 이제 굉장히 실을 많이 만들고 사실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목에 이제 대극목이 있는데 대극목 식물은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극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극과 식물 유폴비에이씨가 우리나라에 흔하기 때문에 대극목이라고 부르는데 뭐랄까 학명으로는 말피기알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말피기목이에요. 왜냐하면 말피기에이씨라고 하는 말피기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말피기과 식물이 없습니다. 근데 열대지방에 가면은 말피기과 식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36개 과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군인데 이거는 다 이제 단계통군이에요. 단계통군이고 우리나라에 이 중에 이제 있는 거는 물별과라든지 또는 여기 여우구슬과 그리고 이제 아막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지금 이제 뭐 코카과는 재배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열대 과일 중에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망고스틴과 클루시에이시에 속하는 군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널리 있으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내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과예요. 대극과 물레나물과 시계촉과 버드나무과 제비꽃과 이 정도를는 꼭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식물 중에 아까 우리가 열대 과일로 먹는 망고스틴이 포함되는 망고스틴과 그다음에 수생식물 중에 이제 물별과라는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이제 아마, 저마, 대마 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재배는 하지 않지만 섬유자원 식물로 중요한 아마과 식물, 그다음에 말피기과 아까 열대지방에 많은 식물. 그다음에 이제 오크네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미키마우스 같이 생긴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미키마우스과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하고 또 재배하는 시계촉과 식물이 이제 아까도 머스트놈 패밀리이기도 하고 꽃이 특이하니까 이걸 남쪽에서 재배하는 농부들은 백향과라고 해서 열매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계촉과 식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란테이스 여우구슬과 식물이에요. 이 여우구슬과는 옛날에는 대극과로 집어넣었던 군인데 지금은 분리해서 여우구슬과 식물로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플레시아과 망그로브과 버드나무과 제비꽃과 이런 이제 군들이 여기에 속하는 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들과는 계통 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단일 꽃으로 이 앞전에 애떡잎 식물에서 천남성과의 시체꽃이라고 그래서 화서가 제일 큰 꽃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화서가 아니고 꽃 하나가 가장 큰 꽃을 이루는 라플레시아라는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 말피기목에 속하는 식물이다. 말피기목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군들을 여기 지금 이제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레나물과 식물이라든지 뭐냐면 제비꽃과 식물, 그다음에 시계꽃과 식물, 시계촉과 식물,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과 식물, 대극과 식물 이런 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열대 과일 중에 구티페라이에 들어가는 이 망고스틴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망고스틴은 숫꽃과 암꽃이 따로 있는데 현재 재배하는 망고스틴은 암꽃밖에 없어요. 숫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생식으로 발달하는 열매를 이루는 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숫꽃 개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여튼 동남아 열대지방에 가면은 이 열대 과일로 많이 재배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꽃받침이 남아 있고 열매가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 열매를 잘라 보면은 안쪽에 하얀 먹음직스러운 이제 과육이 나오죠. 그리고 열매 위쪽을 보면은 암술 머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망고스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제 열대 과일에 대한 책을 출판을 했었는데 열대의 과일 자원이라는 이제 그 책을 출판하고 났더니 우리 대학원생들이 어디서 망고스틴을 구해가지고 가져왔어. 이거 국내에 그러니까 내가 야 국내에 망고스틴이 수입되느냐 그랬더니 수입된다고 그래요. 이제 여하튼 망고스틴이 여기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오누르 식물에서 소개했던 코카과 식물들이 이 말피기목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코카과 식물.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식물과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극과예요. 대극과는 약 한 313속 8,100 정도로 구성된 꽤 큰 과입니다. 이제 이 대극과의 특징은 배상화서를 이룬다. 화서가 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화서를 이루는데 그 화서의 모양이 술장같이 생긴 배상의 형태를 이룬다. 배상화서. 그리고 주로 사무배수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라텍스를 많이 분비하는 군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일부는 이제 대극과 식물에 라텍스를 만들지 않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이제 화피가 5개, 씨 5개. 근데 이게 완전히 태화돼서 배상화서를 이루는 것들도 있고, 수술은 1개에서 무한대까지 많고, 자이노에시움은 3개가 융합된 형태이고 주로 지방 상위로 되어 있다. 3개의 주요 악과로 나누는데 아칼리포디하고 크롭토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폴비, 요거는 이제 밀키셉들을 만드는 군이고, 아칼리포이디는 밀키셉이 없는 군이에요. 그래서 배상화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포들이 밑에 있고 꽃잎 꽃받침은 다 태화됐고, 요거는 이제 숫꽃이 모여서 아래쪽에 배열이 되고 암꽃이 모여서 위쪽에 배열된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이게 하나의 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이 숫꽃은 수술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태화됐고, 암꽃은 암술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태화돼 가지고 하나의 꽃같이 보이는 이런 화서예요. 이걸 우리는 배상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텍스가 많이 발달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여기 지금 내가 이제 흠집을 내놓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라텍스가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피마자라든지 또는 고무나무라든지 또는 열대지방에 많이 가면은 카사바라고 해서 매니옥 에스쿨렌텀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열대 지역의 주 스타치 소스 작물로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여러분들도 거의 뭐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날마다 먹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 매니아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주의 주정이 이 100% 전부 다 이 카사바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 중에 동남아라든지 카사바 재배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카사바를 수매를 해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해서 주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희석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여튼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유폴비아는 특히 이제 구대륙의 열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유동이라든지 피마자 또는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하트로파 이런 것들은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옛날에는 유동이나 피마자에 기름을 짜서 호롱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 했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배상화서의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가장자리에는 숫꽃들이 배열되고 안쪽에는 암꽃이 배열되고, 암꽃과 숫꽃 그래서 이제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식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식물이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주고받고 하는 이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전부 다 포엽이고 꽃잎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포엽 안쪽에 보면은 아까 배상화서들이 여러 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극 종류들인데 우리나라 대극 종류들도 이제 배상화서로 여기 지금 포들이 있고 요 아래 거는 이제 포엽이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화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가장자리 숫꽃 가운데 암꽃들이 열려 있어요. 내가 이 대극 종류들을 꽃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주로 누가 수분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개미들이 주로 수분을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정말 수분하느냐? 그러면 개미 몸에 정말 꽃가루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동하는가를 내가 이게 다큐멘트 해놨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 개미 머리, 이게 배, 털 이런데 꽃가루가 묻어가지고 이 꽃 저 꽃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이 보통 이제 대극 종류들은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이동하면서 수분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개미 수분이라는 게 있구나, 네, 알게 됐습니다. 여튼 뭐 자연 관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대극 꽃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암꽃이 있고 시방이 있고 암술머리가 3개로 갈라졌고 다시 끝이 2번 더 갈라져서 6개로 갈라진 것 같은데 원래는 3개로 갈라졌고 그래서 시방이 삼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지금 이제 수술만 남아있는 수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색깔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배상화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방을 잘라보면 삼실로 구성되어 있고 암술머리는 3으로 갈라져 있고 3이 다시 한 번 더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붉은 대국도 마찬가지고 꽃의 구조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고요. 그리고 다른 요즘 이제 국내에 많이 재배하는 다이아몬드 프로스트라고 해서 뭐 요즘 화초로 많이 재배하죠. 1년생 화초입니다. 이것도 같은 배상화수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폴비아 중에 이제 포인세티아 종류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화서의 구조는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이 유폴비아 꽃 사진을 찍다 보면 개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꽃기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상화수로 꽃이 구성되어 있고 또는 꽃기린 또는 목기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온실에서 많이 재배하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선인장 같은 유폴비아 이런 것들도 다 배상화서로 화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 캡터스인지 유폴비아인지 라벨이 없으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보면은 배상화서라는 걸 보면 금방 우리가 이거는 선인장과가 아니고 대극과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하트로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의 구조는 이제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같은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즘은 바이오 디젤을 개발하는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에 가면은 이제 사람주나무라는 거 있는데 사람주나무의 화서의 아래쪽을 보면은 암꽃이 달려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수꽃들이 달려 있고 암꽃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시방이 삼실로 구성된 사람주나무 열매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주나무 꽃에 보면 여기 지금 아래쪽에는 암꽃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다 수꽃이에요. 그래서 암꽃은 시방이 크게 삼실로 구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이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깨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락테이트 밀크 타입 또는 다른 타입의 라티시퍼가 발달하지 않는 군이에요. 깨풀도 그렇고 여기 이제 시방이 삼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꽃을 작아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하피가 아까와 같은 이런 이제 배상화서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칼리파 중에
이런 이제 다람쥐 꿀이 같이 길게 이게 빨갛게 늘어난 이런 이제 화초 종류를 온실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유폴비에이에 속하는 식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은 재배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데 피마자 식물도 마찬가지. 피마자는 수꽃과 암꽃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는데 암꽃을 보면은 3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암술머리는 3+2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방은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은 학명이 리시누스예요. 여기서 분리된 물질이 리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인 리신을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간첩들이 옛날에 독침을 만들고 하는 주 원료가 이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걸 또 해독하는 해독제를 또 요즘은 이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피마자에서는 그 리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피마자들을 재배를 해서 주로 이제 기름을 짜기 위해서 많이 재배했는데 요즘은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이제 수꽃이고요. 피마자에 요게 이제 피마자의 암꽃이에요. 암꽃은 암술머리만 있고 수꽃은 수술만 이제 발달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남쪽으로 가면 애덕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대극과 식물인데 요거는 이제 유즙이 발달하지 않는 대극과 식물이에요. 이것도 시방은 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대지방에 가면 가장 널리 재배하는 카사바의 원료가 되는 매니앗의 요거는 이제 카사바가 아니고 근현종인데요. 요것도 지금 이제 요거는 화피가 이제 5수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화피, 그리고 이제 수술이 있고, 암꽃은 수꽃과 암꽃이 분리되어 있는데, 암꽃은 암술만 발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암꽃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수꽃이에요. 두 개를 모아서 이제 비교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사바예요. 카사바하고도 마찬가지로 열매는 이제 3실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카사바 뿌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분 소스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열대지방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마 이상으로 재배하는 식물 중에 하나이죠. 재배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대극과 식물로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대극과에서 분리해서 여우구슬가로 분리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이제 대극과에 비해서 라텍스가 발달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화서가 배열되는 그런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구분이 됩니다. 계통학적으로도 대극과하고는 다른 과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꽃은 5수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광대사리가 지금은 여우구슬과 식물입니다. 전에는 이제 대극과로 주로 처리했던 거고, 여우구슬 또는 광대사리 이런 것들이 여우구슬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광대사리 꽃이 작아서 여러분 좀 보기가 그러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암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화피가 5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시방은 3실로 이렇게 성숙을 합니다. 암술 때는 3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 뒤에 3으로 2개가 또 나눠져 있는 형태지만 시방은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얼른 보면은 쌀이 같은데 쌀이 식물은 아니어서 옛날에는 이제 대극과로 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 여우구슬과로 처리한다. 요거는 이제 여우구슬인데 여우구슬도 마찬가지로 시방이 3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꽃주 구조는 아까 얘기했던 광대사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구슬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식용으로 열대지방에 가면은 재배하는 식물이 이 필란투스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좀 씨가 시고 신맛을 내는데 요리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열대지방에 가면 열대 과일 중에 하나로서 이 바카우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까보면은 이 시방이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꽃이 줄기에서 피고 줄기에서 열매가 달리는 카울리플로리를 보이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열대지방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바쿠카리아. 여기에 이제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제 같은 사우로포스라고 하는 식물인데 꽃이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암술머리가 3+3으로 2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무배수로 뭐냐면은 요거는 암꽃입니다. 암꽃이 있고, 또 수꽃은 또 수술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극과 그 다음에 여우구슬과 식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레나물과 식물. 이거는 그렇게 종수는 많지 않는데 이 중에 이제 하이퍼리쿰 속만 세계적으로 한 50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레나물이라든지 또는 이 뭐냐면 하이퍼리쿰 속들이 있고, 요 시방은 이것도 삼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술대도 3개로 나눠져 있고, 수술의 숫자가 많은 게 특징인데 수술들이 5개로 속생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술 여러 개가 모여서 밑에서 하나로 속생을 한다.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레나물이라는 식물이 있고, 왜냐하면 꽃을 위에서 보면 물레 돌아가듯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말은 물레나물인데 하이퍼리쿰이고, 관상용으로도 꽃이 크기 때문에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진탕고추풀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꽃이 작고 비교적 뭐냐면은 이제 초본성이고 1년생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요즘 이제 세인트 존스 월트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물의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를 해요. 우리나라도 도입되어서 많이 퍼져 있는데, 세인트 존스 월트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항우울제로서 굉장히 많은 의약품들이 개발되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의 추출물을 마일드한 우울증 치료제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종아, 갈퀴망종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이노드름. 그 다음에 이제 시계촉과 식물이 있는데 꽃이 시계초 같이 생겼다. 그래서 화피는 5+5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의웅애들이 이제 수술이 이렇게 이제 분포하는 패턴이 시계의 어떤 초 방향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과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술대와 암술대가 융합되어서 암수술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 수술이 배열되고 그 위에 시방이 있고 그 위에 암술머리가 위치를 해요.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계촉과에 속하는 식물들의 열매를 우리나라에서는 에둘리스라는 종 80%라 에둘리스를 재배해서 백향가로 판매하는데, 남미 쪽에 자생지인 남미 쪽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들을 시장에서 열매로 판매합니다. 내가 다큐멘트 한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20종 이상의 시계초 종류들이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요거는 이제 전주수목원에서 많이 재배하는 식물 중에 재배하는 그 온실에 가면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페시프로다 알라타라고 하는 식물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웅애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는 게 특징이고, 암술머리는 3개로 있고 그 다음에 시방이 있고 그 밑에 여기 수술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암수술대가 융합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꽃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암술머리가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니까 시방은 삼실로 구성됐겠죠. 그 다음에 수술이 5개 있고 그 밑에 의웅에 그 다음에 화피가 빨갛게 이렇게 이제 배열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백향과 시계초를 만드는 열매 에둘리스라는 열매인데요. 이게 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방이 위에 있고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져 있고 수술 5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웅에 그 다음 화피가 5+5로 배열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시방이 그러니까 수술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게 암수술대가 그 밑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특징이고, 열매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익으면 노랗게 익으니까
백향가 또는 시계초 뭐 이렇게 해서 뭐 천향과 백향과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오리지널 이름은 그냥 시계초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집에 예식장에 가서 찍은 사진 같아. 이제 시계초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뭐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이고 또는 시계초 안에 이 부분을 파가지고 요구르트 같은 거하고 이렇게 섞어서 개발한 요구르트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연종이긴 하는데 먹는 거는 아니고요. 카에룰레아라고 해서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블루 패션 플라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의웅에 수술대가 블루 색깔을 띄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암술머리는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위에 그 밑에 시방이 있고 시방 밑에 수술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의웅의 하피가 존재합니다. 이제 남미 쪽에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종류의 이제 열매를 보는데 이것도 이제 블루 패션 프루트이고 요거는 이제 루테아라고 해서 비교적 작은 이런 덩굴성 식물이고 이거는 완도식물원에 재배하는 걸 찍은 것 같은데 콕시네아 빨갛다는 뜻입니다. 시계초이고 요거는 커드리 앵굴라리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시계초 중에 열매가 제일 커요. 사람 머리통만하게 열매가 길쭉하게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덩굴도 굉장히 크고 이것도 식용으로 이제 하는 식물이고 요거는 이제 스위트 패션 프루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재배하는 거는 굉장히 신데 이거는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요 이제 남미 시장에서 주로 이제 판매하는 종이고 요거는 트리파티타라고 해서 바나나 패션 프루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바나나 같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맛이 강한 그런 이제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패션 프루트. 그다음 이제 대극목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아마과 식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아마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꽃아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고 꽃은 오수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렌지 색깔의 아마 풀이에요. 요거는 이제 텍사스 쪽에 원산지가 있는 식물인데 이것도 꽃은 오수송으로 되어 있고 시방상이고 암술머리는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대지방에 가면은 이 말피기목의 기본 속인 말피기과에 속하는 말피기 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피기 속에 이 발바도스 체리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피가 5장이고 요게 이제 외 화피 5장, 그다음에 수술 여러 개. 이건 화피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왜냐하면은 이 화피의 아래쪽이 이제 짤루가게 이렇게 이제 발달된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바이타민 C 함량이 열매 중에서 제일 높다고 그래서 널리 재배해서 과일로 먹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매를 따서 내 손 위에 얹어놓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새콤하고 먹을만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말피기과 식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피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화피의 기부가 짤루가게 이렇게 자루를 형성하는 게 특징인데 여기는 분초시아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것도 열매를 이렇게 익으면은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이고 또 갈피미아라고 그래서 열대지방의 덩굴성으로 많이 재배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제 화피가 이렇게 짤루가게 자루를 이루는 게 특징이고 요거는 이제 오크나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피기과하고는 독립된 과예요. 그런데 뭐냐면 화피의 모양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가 미키마우스 같이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플랜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크네이시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을 이루는 식물이 이 라플레시아예요. 이 라플레시아는 콩과식물의 숙주식물의 기생에서 살고 잎과 줄기가 없습니다.
기생해서 그냥 꽃만 피우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체가 뭐밖에 없네요. 꽃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이제 화피가 열리면서 꽃잎이 열리는 단계에 있는 라플레시아예요. 주로 이제 보르네오라든지 또는 자카르타 쪽 아래쪽으로 그쪽 이제 섬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섬들에만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은 요거는 이제 그 중에 그렇게 큰 꽃은 아닌데 라플레시아 KT라고 하는 식물인데 요거는 이제 보르네오 사바 지역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요. 꽃이 하피편이 5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수술, 암술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냄새를 풍겨서 주로 파리류를 유인해서 수분을 합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암술 머리고 수술은 요 가장자리에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꽃이 이제 지고 이제 썩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이 보르네오라든지 이쪽 지역을 이제 방문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꽃을 만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피어가는 모습을 또 다른 종을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프라이세이리라고 하는 식물인데 내가 전에 엠보렐라 소개하면서 내 사진은 그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두 번째 사진이에요. 이 보르네오 사바 지역에서 찍었던 라플레시아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종이. 근데 요거는 이제 비교적 작은 라플레시아 종류입니다. 근데 꽃주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숙주 식물로 살아가는 꽃과 식물도 같은 숙주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물만 다른, 그러니까 기주 식물은 같은데 숙주 식물은 같은데 이 라플레시아 종류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쪽 구조를 본 것들이고, 요게 이제 프라이시라는 종들의 이제 꽃이 시들어가는 단계인데 꽃이 3일 정도만 핍니다. 3일 정도만 피고 금방 이제 시들어가요. 그 다음 이제 이 말피기목에 속하는 식물, 대극목에 속하는 식물 중에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가 맹그로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일본 유구 열도까지 맹그로브가 분포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 이 15도, 남이 15도 상에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안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이 뭐냐면 맹그로브입니다. 이 맹그로브과에 속하는 라이조포라라는 식물인데 꽃이 하피가 사수성이고 예하피 4개, 내하피 4개, 수술은 8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은 뭐냐면 열매 속에서 씨가 발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라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씨가 그냥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씨가, 엠브리오가 씨 속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라면서 이게 밑으로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이제 꽃핀 거고, 요게 꽃이 떨어져서 뭐냐면은 씨방인 거고, 이 씨방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렇게 안에서 열매가 성숙하고 그 다음에 엠브리오가 계속 자라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바닷가의 바닷물에 대한 이제 저항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단단해요. 이 위를 걸어가면은 뭐 나무는 꿈쩍도 안 해. 아주 단단하게 생겨 있어서 주로 이제 해안 생태계를 파도로부터 보존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국이라든지 이쪽 서쪽에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맹그로브 포레스트를 사람들이 파괴해서 그렇다는 이제 그런 연구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꽃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라이조포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타일로사라는 종인데 꽃이 사수성이고, 여기에 이제 꽃잎이에요. 여기 꽃받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술이 떨어지고 꽃잎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발달하는 단계고 이 이제 바닷가의 진흙에 이 열매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 박혀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위쪽에서 꽃 뭐냐면은 잎이 줄기가 발달을 하게 되죠. 요거는 세리옵시스라고 하는 맹그로브이고요. 꽃은 사수성이고 요거는 맹그로브 열매가 작게 달리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부르기에라라고 하는 맹그로브인데 이거는 화피가 이게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져 있고 외화피가 내화피도 여러 개로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도 많고 하는 그룹이고요. 이게 이제 꽃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요거는 열매가 아까 얘기했던 맹그로브보다는 작습니다. 작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에라 포레스트를 이루고 있는 오렌지 망그로브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 갈라파고스 섬의 일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로소 스타일리스라는 맹그로브인데 뉴칼레도니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맹그로브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맹그로브를 우리가 디파인한 거는 맹그로브과에만 속하는 것만 맹그로브가 아니고 바닷가의 환경에서 해수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이런 식물들을 통칭해서 맹그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 맹그로브가 있고 폴스 맹그로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한 164종 이상에 해당되는 다양한 맹그로브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에 이제 코어 맹그로브, 진짜 맹그로브를 아까 지금 이제 대극목에 속하는 이 맹그로브과에 속하는 식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극목에 속하는 식물 중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버드나무과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버드나무 속하고 그다음에 포플루스 속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충매화에서 풍매화로 발전하면서 꽃들이 꽃들이 유의하서로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유의하서의 수꽃과 암꽃의 구조를 보면은 수꽃은 포하고 수술만 남아 있고 수술은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어요. 우리나라 종류들만 하더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로 종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암꽃은 포하고 뭐냐면 시방만 남아 있고 과거에 수분 매개자를 유인했던 밀선이 남아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버드나무인데요. 여기 버드나무에 이제 수꽃입니다. 수꽃 화서인데 화서들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여기 포에 많은 털들이 달려 있고 수술에 많은 털들이 달려 있고 수술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술 여기 아래쪽에 축하고 사이에 노랗게 솟아나와 있는 게 우리 눈으로는 보기 조금 어렵지만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밀선이에요. 밀선, 꿀을 분비하는 밀선입니다. 그래서 즉 옛날에 풍매화에서 충매화 쪽으로 이제 발달하는 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버드나무의 암꽃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포하고 아까 얘기한 밀선, 그 다음에 시방의 위에 암술머리가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꽃 화서에 아까는 수꽃 화서고 그래서 암수 화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이제 주요 특징이죠. 요거는 이제 호랑버들인데 호랑버들의 이제 수꽃 화서, 암꽃 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서가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수술은 2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양버들인데 수양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밀선,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술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암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꽃은 아까 얘기했던 일반 버드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선버들이라고 하는 버드나무는 수술이 3개짜리예요. 수술이 각각 포의 여배에 수술이 3개가 있고 밀선이 발달되어 있고 시방은 보다 더 길쭉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버들인데 왕버들은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5개씩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꽃에 우리가 이제 수술수를 가지고 주로 버드나무 종류를 쉽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버드나무가 꽃피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 숫꽃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우리가 버드나무 종류 등에 이제 식물 도감 같은 데 보면 뭐 수술이 3개다 5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숫꽃의 특징을 관찰하면은 버드나무 종류들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개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살릭스 속들은 삭과로 벌어지면서 많은 이 씨가 아주 작고 씨에 달린 이 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털들이 뭐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꽃가루 알러지라고 하는데 이게 꽃가루 알러지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종자 알러지입니다. 종자에 붙어 있는 부속 기관의 알러지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 포플루스 같은 것들에 이거를 씨앗을 모아가지고 벽에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극목의 제비꽃과 식물인데 제비꽃과 식물은 25속 한 1000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방이 삼실로 구성되어 있고 측막태자인 게 특징이고 꽃은 뭐냐면은 좌우상층하이고 그 다음에 거가 발달되어 있고 그 안쪽에 넥타리가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에 앤서를 달고 있는 조직들이 이제 암술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이 히반투스라고 하는 바이올레이스에 속하는 제비꽃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요거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서 내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좌우상층은 좌우상층인데 꽃잎 5장이 한 장만 길고 나머지 4장은 짧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미있는 형태의 꽃을 이루기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비꽃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꽃의 구조를 보면은 제비꽃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꽃잎이 어느 게 작아지고 커지고 이 정도 차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보는 이제 제비꽃 종류들은 뭐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은 이 꽃받침 5장에 꽃잎 5장인데 꽃잎 5장 중에 한 장이 길게 이렇게 거르로 발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에 아까 이제 커넥티브 티슈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암술머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제비꽃과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암술은 시방은 삼실로 구성되어 있고 삭과로 벌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파리 모양이라든지 터르 분포라든지 뭐 꽃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제비꽃 종류들을 구별을 하는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 중에 하나가 아까 이 서울 제비꽃 또는 털 제비꽃 줄기에 많은 털들이 발달하는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꽃이 하얗게 피고 잎이 많이 갈라진 이런 이제 남산제비라든지 또는 잎 뒷면이 알록달록하게 생겨서 우리가 이제 알록제비꽃이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또는 유경종 그 줄기가 발달된 이제 종류라든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줄기가 없는 제비꽃 종류이고 줄기가 있는 유경종 종류의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노랑제비꽃이고 꽃이 노랗게 피고 줄기가 발달하는 종류이고요. 주로 이제 산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종자나물이 아니고 종지나물이라고 부르는 식물인데 외래종인데 요즘 이제 서울 시내 이런 데 많이 퍼져 있어요. 이제 개미들이 씨앗을 많이 날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삼색제비꽃 또는 펜지라고 부르는 여러 품종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제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잡종으로 개발된 재배종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대극목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괭이밥목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괭이밥목에는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단팔쑥과하고 괭이밥과만 여기에 포함되는 과입니다. 다른 과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과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단팔수과는 단팔수라는 일종이 제주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단팔수 나무 큰 것도 이제 주로 볼 수 있고 가로수로 심어놓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제외하고 갱이박과 식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갱이박과를 옥살리데이시라고 부르는 거는 옥살산을 가지고 있는 옥살리스 속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대표가 돼서 옥살리데이시가 속하는 거고 잎은 주로 장상복엽이거나 삼출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술은 이게 이제 이형 현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긴 수술과 짧은 수술이 같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화피는 5개, 그 다음에 이제 꽃잎, 꽃받침 5장, 5장, 앤서는 5+5로 구성되어 있고, 자이노에시움은 5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상이에요. 갱이박과 중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뭐냐면 수술이 긴 것 5개, 짧은 것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형 현상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이제 갱이밥인데 우리나라 갱이밥 꽃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 꽃받침 5개, 꽃잎 5장,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10개인데 위쪽에 5개가 조금 길고 아래쪽에 5개는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술머리는 5개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갱이밥의 열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삭과상으로 길게 벌어지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지금 이제 수술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나리 같이 이화주성이 존재한다. 어떤 것들은 이제 수술이 길고 암술이 밑에 작고, 어떤 거는 암술이 중간쯤에 있고, 어떤 것들은 암술이 아주 긴 삼화주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방은 5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큰갱이밥인데 큰갱이밥도 5수성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큰갱이밥의 조금 이제 더 성숙한 모습들이고요, 열매 모습. 그리고 이제 옥살리스 중에 관상용으로 개발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덩이갱이밥이라든지 뭐 빨갛게 꽃이 피는 거라든지, 요거는 이제 옥살리스 바이올라스라고 해서 텍사스 원산인데 이것도 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옥살리스 중에서 우리가 먹는 게 있어요. 뿌리를 먹습니다. 덩이 뿌리를. 그래서 그게 투베로사예요. 그러니까 투베로사니까 뿌리가 튜버를 형성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남미에서 재배하는 오카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남미 안데스에 가면은 많이 재배하고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뭐냐면은 조금 가늘게, 우리나라 초석잠보다는 훨씬 큰데 가늘고 길게 생긴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재배하는 모습이고, 오카를 재배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카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러면서 우리 손가락 정도 굵기예요. 그래서 이걸 쪄서 먹으면은 고구마보다도 훨씬 달콤하고 맛이 특이합니다. 먹을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살리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본만 보는데 이렇게 목본성 옥살리스도 있어요. 옥살리스 자이간테아라고 해서 큰 옥살리스이고, 요거는 이제 목본성 옥살리스입니다. 그래서 꽃수 구조는 이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살리데이시에 속하는 식물 중에서 스타프루시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도 이 옥살리스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잘라보면 이 열매는 오각형으로 스타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주로 이제 스타프루시라고 하는데, 열대지방에 가면은 많이 이제 과일로 재배를 하고 약간 신맛이 나면서 신맛이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먹을만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맛을 보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너도 괭이박과 식물이구나. 그런데 너는 나무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또한 이제 양념으로 많이 쓰는 알베올라 빌림비라고 해서 빌림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프루트하고 비슷한데 열매가 작고 신맛이 굉장히 강해서 향신료로 이용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열대지방에 가면은 많이 재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질소고정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